2022년 5월 일본의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미국과 아주 긴밀한 소통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5월이니까 2022년 1월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세상은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변했다. 북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더욱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2년 5월에 이런 위기감을 느꼈습니까? 북한에서 핵실험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한다더라. 어떤 사람들은 안 하나? 왜 안 하지? 빨리 하고 지나갔으면. 이렇게 철부지 같은 그런 그 상태로 5월을 지낸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일본과 미국이 대화를 해도 이 주된 관심사가 뭔가 하는 것이 참 잘 드러났는데, 오스틴 장관은 생각이 러시아에 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 침공당한 약자인 우크라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들이 좀 문제가 있죠.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멈추고 싶다고 하면 멈출 것이냐, 이 휴전협상 말고 침략 당한 자가 이제 그만하면은 멈추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침략하는 자가 멈춰야 멈추는 겁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한국인들은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딱하고 안 된 사람을 보면은 뭐 좀 보내주자, 도와주자.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거기 가서 싸워주자. 국민들은 군대 파견까지 해주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주자. 그거 우리 입장에서 해서 되는 일인가? 우리의 지금 위기감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까짓거 한 번 사는 목숨 집어 던지자 이렇게 살면 그건 그 개인의 문제죠. 그 사람을 우리 한국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의인은 자기 인생은 끝장이 난 겁니다. 의인으로서의 일을 함으로써. 그런데 이게 국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되든 저 딱 한 나라를 위해서 이러면 한국이 망해버립니다. 그래도 되는 것일까?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착한 사마리안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착한 게 다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봤을 때 얼굴 이쁜 게, 돈 많은 게 다다 이런 식으로. 그거 설령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가서도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말 하면은 아주 천박하다. 또 수준이 낮다 이런 취급을 받는, 그게 국민 정서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오스틴 장관은 미국답게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를 지탄합니다. 러시아의 근거 없고 무모한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건 국제 질서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데 중국은 그쪽에 지금 편을 들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이야기하죠.
자, 이런 상황에 일본이 어떻게 가는가를 봅시다. 일본 기시 방위상이 미국의 말을 들어줍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또 다른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맞다.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여기에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되려는 그런 기대와 그런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 이익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일본 방위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위상이 우리 일본은 더 이상 인도 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분리시킬 수 없다. 인도 태평양의 주축국으로서 지금 이쪽에 보면은 뭐 일종의 소대장이라고 일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입장에서 유럽의 안보와 우리는 그게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럽의 안보에 대해서 일본의 의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지금 나토가 직면하고 있는 그 경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그 밖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 유럽의 러시아가 힘을 확장하는 데 대해서 우리도 거기 그걸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이러한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억제와 대응을 위한 동맹 능력을 강화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 자,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면 일본이 군대 가져야 하겠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거기에 패배한 패전국으로서 승전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못 갖게, 다시 군대를 가지면 너희는 세계를 점령하려는 야욕이 나올 테니까 군대를 갖지 말라. 타협한 결과죠.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일본은 그걸 깨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군대 없는 국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취약하니까. 그런데 이제 때가 온 겁니다. 저 무도한 러시아가 국제 질서를 깨고 있다. 첫째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자유국가에 대한 침공,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편을 지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니 공정한 자유국가를 지킬 일본이 거기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또 유럽의 안보를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이 지역 방위체라는 입장에서 우리 거기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이 힘을 가지고 유럽이 유사시에 도우러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방위가 아닌 겁니다. 이 수준까지 간다면. 따라서 일본은 무기도 많이 도입을 하겠지만 이제 군대의 역량, 군의 역량이라는 것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죠. 일본이 군대 없이 갈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점을 파고들어서 일본은 자기들의 그 평화헌법을 전 세계의 자유국가의 동의하에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꼭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시대가 그렇고,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을 일본은 아주 잘 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억제 및 대응을 위한 동맹 능력, 이게 뭡니까? 이 한국이 자기 처지도 모르고 사실은 입장이 다르죠. 문재인 대통령은 말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식 통일에 동의한 겁니다. 그쪽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한국이 일본과 가까워지는 것은 북한이 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반일 정책을 유지해 왔죠. 그런데 이 지역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반일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활동을 하는데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미일 3국이 같이 움직이자, 동맹을 강화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해야 현명한 것이죠. 일본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동맹, 한미일 3국 동맹, 이거를 강화하자 하는 그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여기에서 친일, 반일을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한국 언론들이 비판합니다. 비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파도를 어떻게 타고 있느냐?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의 대북관을 유지하는 한 대한민국은 파도 위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오직 파멸만 있을 뿐이지. 확실히 문재인의 대북 정책, 문재인의 이러한 이념적인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문제이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둘째는 미국의 그것은 문재인의 그것과는 완전히 극과 극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